뭐 다시 말하면은 그래도 성공적으로 이렇게 또 나름대로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물론 여기 비엔나도 가격이 올랐습니다. 15년 전에 비하면 제가 처음 왔을 때 이렇게 얼추시 봤을 때,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랑 지금보다 거의 한 2배 정도? 15년 동안 2배, 그렇게 많이 안 오른 편인 것 같아요. 물론 이곳에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30년 전에보다도 2배 다 겨우 뭐 안 오른 것도 있고 1.5배 오르는 것도 있고 그러다. 과연 한국의 15년 동안 부동산 가격은 얼마나 많이 올랐을까요? 많이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제가 느끼기에는 사실 상당히 많이 오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여기서 그러면 억제하는, 가격을 억제하는 요인은 무엇일까? 사실 이 사람들 마음에는 심리적으로 더불어 함께 살자 하는 마음이 조금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도 없는 분들도 더불어서 함께 살자.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우리로 말하는 임대주택, 우리 대치동 뭐 아니면 뭐 청담동 좋은 동네에 잘 사는 동네에다가 임대주택 단지를 크게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곳은 짓습니다. 심지어 이제 최근 수년 동안에 오는 그 레퓨지, 피난민들이 왔을 때 이곳은 정책적으로 피난민들을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그 잠시 임시로 몇 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시설들을 만듭니다. 피난민. 근데 놀랍게도 그 피난민 시설을 우리로 말하면 대치동 같은 데다가 두는 거예요. 그 우리를 얼마나 많은 반대를 할까요? 근데 이 민족은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많이 안 해요. 왜? 아니, 거의 하는 걸 못 봤어요. 더불어서 함께 살고자 하는 게 크니까요. 우리가 조금 생각을 좀 바꿔야 되지 않나. 그리고 물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리고 두 번째는 주택 공급 정책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늘어날 것, 또 인구가 늘어날 것, 앞으로 늘어날면 또 어떻게 보면은 돈이 많이 풀릴 것, 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원인, 요인들, 이런 것들을 다 나름대로 고려해서 예상, 포캐스트를 합니다. 공급 주택을 얼마나 늘려야 되는가,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포캐스트를 하고 예상치에 맞게끔 주택을 계속 늘려가는 거예요. 정부가 주도로 기업들을 유도를 하고, 그리고 더불어서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면이 주택 가격이 급등하는 걸 굉장히 억제를 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는 세입자를 위한 정책, 그리고 법률이 계속 돼가는 거예요. 수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주가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수년 전까지만 해도 자기 보증금을 못 받고 이제 5년 동안 집을 살거나 10년 동안 집을 살고 나가는 경우도 많았어요. 왜 그러냐면 나갈 때 뭐 예를 들어서 그 당시까지만 해도 뭐 페인트라든지 뭐 수리라든지 작은 수리도 원래 살던 사람이 이렇게 페인트도 다 비용을 하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저런 거 하고 나니까 사실 남는 돈이 별로 없었어요. 보증금이. 근데 어느 날부턴가 정부가 그렇게 하지 마라, 법이. 그냥 페인트 칠은 주인이 해라 이거예요. 돈을 안 내고 나가는 경우가 많아진 거예요. 즉 잘하면 세입자들을 위한 정책이 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뭐냐, 5년을 살고 10년을 살아도 가격을 올리면 가격을 무분별하게 올리지 못하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뭐 경제적으로 말하면은 물가가 올라가는 거 이상 못 올라가게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계약도 5년짜리 뭐 10년도 있고요. 어떤 거는 사실 그걸 뭐 독일어 제가 잘은 못하지만 베프리스테트나 운베프리스테트가 있습니다. 베프리스테트는 뭐냐면 계약 기간을 정해요. 5년, 뭐 10년, 뭐 4년 이렇게 정하는데, 운베프리스테트는 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게 많았어요. 지금도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평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좀 우스운 것 같지만 평생을 살고 자식한테까지도 물려줄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 따른 문제점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평생 동안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아는 분은 40년 전에 자기 계약을 얼마 했냐면 40년 전에 달달이 30만원, 20만원 정도, 15만원 했다고 치자고요. 그럼 이 사람은 40년 동안 물가 수준으로 올렸기 때문에 지금도
뭐 그렇게 많은 금액이 아니에요. 만약 20만 원 뭐 했으면 3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40년 동안. 그리고 또 그걸 자식한테까지 물려줄 수가 있어요.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세입자들과 월세 사는 사람들이 안정감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남는 돈으로 여가를 가질 수가 있고 또 다른 제3의 일들을 공부도 할 수가 있고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식도 키우고 이렇기 때문에 거기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굉장히 생산적인 투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도 또 좋은 투자지만 그거보다는 더 교육이라든지 또 나름대로 또 여가라든지 그리고 뭔가 생산적인 거 또 나름대로 또 회사라든지 새로운 기업이라든지 이런 투자들이 많이 유도가 되는데 한국은 사실 여유로 쓸 수 있는 돈이 없어요. 많지 않아요. 굉장히 힘든 면들이 있습니다. 부동산 복비 뭐 이렇기 때문에 그렇고요. 월세도 뭐 복비 아까 이미 말씀드렸고요. 2개월 정도. 또 개노센도 있었고요.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정말 잘 사는 동네 놀랍습니다. 걸어가다 보면 잘 사는 정말 이렇게 잘 사는 동네? 근데 갑자기 허름한 아파트들이 나오는 거예요. 왜? 거기가 개마인데 즉 임대 아파트니까. 근데 놀라운 거는 뭐 외관은 화려하지 않지만 외관은 훌륭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굉장히 깨끗하게 관리를 하는 거예요. 쓰레기도 많지 않고요. 그리고 막 사람들이 막 고성으로 싸우거나 다투질 않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생각해주고 그리고 법과 도덕심을 갖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면에서는 이제 한국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서로가 서로를 생각하고 더불어 살고 서로를 존중하는 그런 사회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정말 이제 저거 한 거는 주택을 구입할 때 내가 이거를 그 은행에서 돈을 빌립니다. 뭐 요즘은 0.5%까지 이자율이 떨어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거의 뭐 이자율이 낮은 거죠. 그런데 저거 한 거는 두 번째 내가 주택을 살 때는 대출을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100% 내 손으로 또 사야 되니까 이거는 거의 쉽지는 않는 거예요. 세 번째, 네 번째.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이 늘어나기가 쉽지 않은 그런 형태예요. 그러니까 뭐 그런데다가 뭐 구입시 비용도 많이 들고요. 정부가 계속해서 이제 정부 위주로 주도적으로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우리가 조금 좀 뭐 한국도 많은 노력을 하지만 이제는 조금 좀 배워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도 많은 부분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또 이제 뭐 아까 이미 여기에서 많이 이야기를 했지만 뭐 비엔나는 사실 근데 놀라운 거는 재산세가 없어요. 예. 근데도 이렇게 가격 그 부동산이 많이 올라가질 않습니다. 예, 이제 구입 시의 비용도 크고요. 아까 이제 이미 언급을 했고요. 대출해 주지도 않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뭐 전세라든지 이런 기간에 대한 게 5년 정도, 10년 정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임대료로 돈을 많이 이렇게 벌 수가 없고 세입자들도 안정감을 가지고 살 수 있게 그렇게 좀 융통성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좀 한국도 어떤 면에서는 근데 놀라운 건 이 나라 사회는 사회주의가 강하거든요. 한국은 민주주의잖아요. 물론 뭐 역사는 우리가 민주주의 역사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또 그리고 또 많은 노력들을 하고 해왔고요. 그렇지만 이제는 우리도 뭔가 이렇게 좀 더 다양한 부동산 정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는 세입자들을 위한 좀 더 강한 정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론 뭐 소유주 분들도 보호하는 정책이 있어야 되고요. 그렇지만 세입자들은 사실 세입자를 보호했을 때 그 세입자가 결국 소유주에게도 안정감을 주는 거기 때문에 언젠가는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한국은 좀 더불어서 살자. 더불어서 함께 사는 방안. 그리고 이런 이제 이 선진국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부동산의 강점들, 억제 요소,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라든지 투기에 대한 억제 요소들, 이런 면들을 우리가 발굴해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족하나마 제가 그냥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에는 이제 부동산 말고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비엔나가 왜 세계에서 제일 살기 좋은 도시 1위가 되었을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많이 부족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